자, 오늘은 부자아빠님께서 또 재밌는 강의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대 주식, 더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라.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은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액으로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도 잘하면 되는데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대부분 실패하는 확률들이 많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인식 자체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은 더 고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서 다들 성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물 매입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경매를 잘못 떴다거나, 아니면은 경매를 떴는데 그 기존의 세입자들과 갈등으로 해서 더 큰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좋은 자리라고 샀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실패하는 분 많죠. 그냥 기획부동산에 당하셔가지고 그냥 산을 사버리는, 차가 들어가는 입구도 없는 그냥 산을 사버리고 비싼 가격에, 그래서 또 실패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영원 불패인 것 같은 부동산도 속고 사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또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잘하시는 분 잘하십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실패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자아빠님이 오늘 또 현명한 멘토로서 공부를 여러분들께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나오는 정보나 인터넷 강의 듣고 또 경매나 주식이나 막 이거 인터넷에서 강의 듣고서 막 돈 질러가지고 소집은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인터넷 강의 듣고 인터넷 정보, 인터넷 글 읽고 막 그런 데다가 돈 투자했다 잃어본 사람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면 그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태반의 사람은 인터넷 속에서 들은 강의에 그냥 돈을 들이게 되고 거의 태반이 잃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정보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보를 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들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알게 돼요. 그 이해하기 전에 돈을 들이대면 정말 종잣돈을 다 잊어버리면 정말 오랜 동안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잊어버리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특히 퇴직금 받은 분들 정신 차려.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태반의 사람들은 그 인터넷 떠드는 정보들에다가 그냥 생명 같은 돈을 걸고, 퇴직금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돈입니까? 평생을 받은 퇴직금을 갖다 퍼붓고 너무나 비참하게 막, 어떤 교장 선생님은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도 다 잃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연구소에 전화해가지고 날 바꿔달라고 막 울어. 울어도 소용없어. 네가 돈을 그냥 먹으려고 그랬잖아. 누구 잘못이야?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그래. 그냥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 돈을 그냥 주는 데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돈을 줬다면 여러분 뺏긴 거예요. 진짜 바닥에 있고 돈이 될 물건, 돈이 될 주식은요, 여러분 돈을 내라고도 안 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정말 바닥은 여러분이 돈을 걸으라고도 안 걸어. 바닥은 더럽거든요. 그래서 우선 돈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보들을 검증받는 시간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번호 집어넣으면 문자 온다는 거, 그거 하면 안 되죠. 전화번호만 쓰고 누르면 막 전화 와서 또 문자 와서 일자만 누르세요. 그러면 종목 준다 그러죠. 하지 마. 전문가도 검증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종목을 연필로 써가면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거는요. 정 사고 싶으면 한 주나 두 주. 그죠? 근데 여러분도 분석하면 다 알아요. 그 종목이 나쁜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문제는 뭐냐? 투자가들이 나쁜 종목이든 좋은 종목이든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던, 이게 도둑놈 심보란 말이야. 나쁜 종목인데도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면 좋겠네. 지금 신용 많은 종목들 다 조심해야 돼. 우량주는 차떡 있는데 우량주는 안 사고 전부 테마 붙고 이런 종목에만 가서 신용을 냈다 지금. 신용 쓰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다 1번. 돈이 많은데 왜 남이 비싼 이자 써? 돈이 없다 2번. 거지들만 모으는, 왜 신용 많다는 거는. 거지들 많은 종목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나와. 주가가 급등하면 꼭 신용이 겨들어요. 주가가 급등하면 겨들어. 그러면 겨 나오세요. 신고가 났다, 손바꿈 일어났다고 겨들어가더라고, 지랄더라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부동산 차트, 밤색선이 시세. 이따가 내가 이제 서울 거하고 지방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따 보기로 하고요. 주식을 보면요. 여러분이 단체로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요. 되게 물린 게 어때요? 요번에 뭐 한미약품도 약간 바이오, 제약 바이오잖아요. 한미약품 물린 사람들, 셀트리온이 물린 사람들. 고점에서 내가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좀 팔으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안티 쓰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오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런 거좀 고점입니다. 하이닉스도 고점입니다. 얘기했을 때 나한테 되게 안 좋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저는 그런 말을 더하죠. 아, 이거 확실히 성투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느끼죠. 나를 좋아해요. 안티로 돌아섰던 사람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아, 부자빠 말이 맞네.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판이 되잖아요. 왜냐면 부자빠가 아니라고 건 지나보면 아니거든. 100%는 하지만 거의 내가 말하면 주가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학차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요. 이해가 잘 안 돼. 자기 생각과 너무 괴리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욕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몇 놈 왔네. 욕하던 놈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레벨에 따라서 부자빠 이야기가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설득되지 않는 사람, 괴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시세를 바라보는 그 소위 레벨입니다. 레벨. 내가 보면 주식시장에 어린 것들은 아빠가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반항을. 자기가 생각한 거와 잘 안 맞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바이오주들 좀 하락하고 바이오 코스닥이 난리가 났잖아요. 광주에다 일부 지금 도매상들한테 반품해달라고. 바이오 반품 안 되나요? 몰빵 쳤더니 본전을 안 주네. 이 영감은 노래도 부르잖아요. 멀면 안 돼. 물면 안 돼. 예. 멀면 안 되고 물면 안 됩니다. 몰빵 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인기주에서 나와야 돼요. 인기주 몇 개 볼까요? 인기주를 보면은 인기 쳤던 종목들은 다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최소한도 부자빠 강의를 들은 여러분은 인기주에서 나와야 돼요. 옛날에 아주 인기 있던 종목 OCI예요. OCI. 이런 종목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고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막 겁나게 안티 쓰고 난리 났어요. 이거 상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근데 65만원 돈 하던 게 지금 94,000원에 와 있어요. 10,000원을 흘러내요. 옛날에 인기 있던 한글 컴퓨터도요. 이게 29만원 했잖아요. 이게 1,000원, 1,200원대가 29만원 갔는데 그 뒤는 거기 안 오잖아요. 지독한 시대를 내먹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시세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 자체로 저는 우리 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돈을 누가 가져가요? 양놈들이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 테마주만 좋아하고 그 테마주 좋아하면 누가 돈을 따가요? 그거는 큰 손들이 따가는 거고 지금도 전 종목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은 맨 테마주에만 질러놓고 테마가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팔고 나와야지 하는 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기도 신용 많이 있는 종목에 들어간 분들 회개하세요. 이제는 날씨가 더워졌어요. 반바지 입고 걸어야 돼. 이게 선유도요? 이게 여자의 앞가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가슴이 짝짝이야 근데. 자, 아까 부동산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동산 시세가 보면은 여우 같아요. 금방 2018년에 반등하고 팍 떨어지는 거 보세요. 꼭 테마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죠? 그런 느낌 없어요? 반등하고 축 주고 반등하고 축 주고다 18년에 딱 올랐는데요. 요 차트를 보면 더 좋아요. 16년, 17년, 18년 보니까 반등이요. 반짝반짝돼요. 근데 이 검은 선이 서울입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 까만 선이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아파트. 그리고 제일 밑에 청색 선이요.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선이 수도권에 수도권. 서울 꽤 반짝반짝하고 서울 주변이 조금 반짝하고 지방권은 완전히 반등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수도권인데 움직임이 꼭 작전주 움직이다 돼요. 간헐적으로 올라가는데 팔기에 줘요, 안 줘요? 눈 깜짝깜짝 확 떨어지잖아요. 제자리 걸음하고 제자리. 추세가 좋지 않다. 큰 추세가 나오려면 쭉 우상향해야죠, 이렇게. 우상향 중에. 오른쪽에는 이게 전세값입니다, 전세값. 전세값도 서울이 조금 세네요. 지방은 맨날 그타량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추세가 좋으려면 우상향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점을 깼잖아요. 추세가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한다면은 재미가 없을 거다.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할 수 돼요? 20,000원씩? 부동산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은 10,000원, 20,000원씩 저축해도 되거든요. 하루에 33,000원씩만 저축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안 사도. 배당만 높은 주식을 사면. 이거는 매일 2만원씩 저축해서 10년 투자했을 때 연이율 10%짜리 채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꽤 되네요, 원금이. 2만원씩 넣으면은 720만원이요. 그래서 10년을 저축하면 7,200만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자 10%짜리로 복리로 계속 먹으면은 약 1억 2천만원인가? 맞나? 이거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나오나? 좀 작아요. 근데 여기 보면, 20년이 됐고요, 20년. 20년을 되면은 복리가 장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4억 5천이 되네요. 하루에 2만원씩 20년 투자하면. 여러분 2만원씩 넣으면 뭐해? 알바해도 2만원은 벌잖아요. 요새 애기 보는데도 뭐 15,000원씩 받는데 시간당. 그래가지고 4시간 알바하면은 돈이 얼마야? 영감들 뭐 저축해야지. 뭘 하더라도. 뭐든지 알바하시면 되죠. 동네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전부 동남에 엊그저께 이삿짐 나는데 보니까 몽고 애들이 몽고에서 왔대. 40대 두 애가 노는데 한국말 조금 더듬어. 근데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까지 다 하고 다 하더라고. 자, 요거는 주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삼성화재 우선주에다가 약 한 17년간 한 달에 100만원씩 계속 저축을 했을 때 배당까지 받으면 얼마가 될까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00만원 가지고 샀네. 380주 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더블이 되겠죠. 그죠? 2003년에는 지난해 산 거하고 지난해 산 게 이자를 줬을 거 아니에요. 저 배당을 재투자했더니 주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 재투자하면서 쭉 갔더니 17년 됐을 때는 여기 보니까 10년 넘어가니까 배당이 3,000원, 6,000원, 4,000원, 5,000원. 여러분 주당 3만원짜리가 만원 배당 주면 어떻게 돼요? 30%씩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계속 주식을 사버리면은 복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 계좌 평가액이 7억 3,900만원이 되는 거죠. 7억 3,900만원. 원금은 2억 400만원. 이런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막 소득을 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깡통나요. 10배씩 올라가는 거 막 그것만 찾아다니면 깡통나.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착한 마음은 복리 마술이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월 100만원. 그것도 저축 못해요? 알바하면 100만 해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여러분이 지금 또 이런 가치주를 모아가는 거를 생활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럭저럭 정부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주가는 비싸졌다 싸졌다 해지잖아요.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섣불리 하시면 다 잃어요. 그래서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도 착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꾼에게 뭘 듣고 하더라고. 뭐 셀트론이 뭐해서 돈을 많이 번대더라 뭐해서 그런 데다 막 몰빵을 쳐버려. 그리고 연금 받아가지고 부실주 안 사고 우량주 사는데 우량주 다 깨지는 거야. 왜냐하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일찍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가는 남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 들어가야 돼요. 주가는요, 이게 리먼 사태예요. 장이 아주 어려울 때 들어가면 돈 돼요. 근데 그때는요, 주식 안 사고 싶어요. 뉴스가 아주 지랄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식을 정식으로 모아가는 것,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종잣돈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세요. 언제까지? 주가가 모든 사람이 시장이 앞으로 안 된다.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의 사야 돼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하워드 막스의 지난 40년 동안 나는 투자 심리가 조울증 환자처럼 시계집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언젠가는요, 주식이요, 우산을 써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이 주가가 막 폭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언제 오느냐? 시장이 아주 어려운 다음에 와요.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나라에 한 가닥 꿈이 없다. 이 나라는 꿈이 없어라고 할 때 그때 오더라고요. 통일되면 대박이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니에요? 통일되면 대박. 근데 우리가 주가를 보면 매번 꿈이 없었어요. 그죠? 한 번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 때 꿈이 없었다고. 여기가 아주 꿈이 없을 때예요. 99년, 98년 여기가 IMF 나오고 나서 꿈이 없을 때라고요.
여기서 코스닥들이 대박을 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떤 정권이 들어왔죠? DJ 정부가 들어섰어요. 모두가 좌파 정권이라 주식시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시세가 났어요. 우리가 그 무시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또 장이 뜨더라고. 난 그래서 어느 정치적인 편견을 드는 게 아니라 좌파 정권이라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라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큰 시세가 났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솔본이 한 250배 나왔죠. 그죠? 이건 250배 나왔어요. 그 다음에 휴맥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 뭐 엄청났죠, 시세. 이것도 340원에서 5만원 갔으니까 100배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10배가 있네, 지금도.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또 기다려야 돼요. 이걸 기다리셔야 된다고. 2019년 연말에는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큰 장이 온다는 조건은 지금 역사적으로 내가 지켜봤을 때 큰 장은 언제 왔냐면 모두가 비관적이면 큰 장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비관적이고 한 가닥에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때 몰빵 쳐야 돼요. 근데 그때 손이 안 나가요. 주가 많이 올라가면 융자 받고 지랄더라도 주가 겁나게 개도 안 물어가고 뭐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역발상으로 질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질러야 되는데 그때가 신용을 쓰면 안 되죠. 더 빠지면 깡통 나니까 그때 현금 가진 돈을 좀 써야죠.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전부 안 좋다고요. 시간 갈수록 우리는 사회가 납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에 따라 길들어졌어. 우리가 집단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수능함으로써 보상을 받지만 단체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 대가도 치러야 한다. 수능은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정신적인 무기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집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단순히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 집단화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시장이 나쁘다고 할 때 같이 시장이 나쁘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시장이 좋고 정말 좋은 시장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주 기억나시죠? 그때 다들 중국 본드 들고 난리 났어요. 중국이 그냥 아이고 그때 삼성중공으로 보자. 이때 여기서 전부 그냥 조선주 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때 중국 본드 안 산 사람이 없다고요. 뭐죠? 집단화됐었다고요. 그때는 본드를 중국 본드 들으라고요. 줄 쓴 거 알아요? 줄 서갖고 들어서 줄 서갖고. 그래서 어떤 놈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은행 앞에 줄 서가지고 저도 줄을 섰대. 그래서 본드를 마누라한테 돈 갖고 오라고 해서 들었다고 하더라고. 자, 바닥은 어때요? 줄 서요? 안 해요. 들라는 본드하고 좋다고 내가 얘기해도 절대 들지 않습니다. 고점엔 줄 서도 본드 가입합니다. 지금 어때요? 줄 서서 본드 가입하나요? 본드 욕만 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큰 돈을 벌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시장의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시장을 오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한 30년 이상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사이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클은 왜 만들어지냐? 사람들이 집단화가 돼가지고요. 돈이 막 모여요, 이 조선주에 다. 여기서는 안 사던 인간들이 여기서 돈이 막 융자 받아가지고 질러가지고 이렇게 박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포조선 이거 1,300원부터 20만원 갔으니까 얼마? 몇 배 간 거야 이거? 만원이면 10배, 10만원이면 100배. 한 170배는 갔겠네, 그지? 170배, 150배, 그죠? 그러면 이거 매달 100만원씩 넣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났을까요? 플러스 났어요. 지금도 여기서 또 계속 100만원 넣었으면 대박 났죠. 사람이 몰릴 때만 몰린다고요. 사람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역발상 투자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은 모두 집단화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만큼 순종과 순응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런 일반화는 사람들이 순응해야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은 나왔다. 언제 독립성이 정당화될 것인지 알아내는 능력은 역발상 투자자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될 기술이다. 월트 맥케시와 샬롯 도일은 독립성은 한 개인이 동료나 상사와 독립적인 인지하고 해석하는 평가하는 그만의 능력을 믿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상호, 시장이 모두 비관적일 때 여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결국 시장의 사이클은 이 심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심리가 있어요. 심리가 좋을 때가 있고 심리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요. 바닥에서는 아주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이거. 그런데 그때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배당 주고 바닥에서요. 엄청 실적이 좋았어요. 이것도 2천 얼마에서 이게 엄청 예전 액면불안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2천 얼마에서 아마 한 20만 원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사이클을 연구해야 되죠. 사이클이 있어요. 많은 돈들이 몰려올 때와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돈이 빠져나갈 때가 있죠.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가시면 1번 누르세요.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사이클은 왜 만들어? 사람들이 돈이 몰리고 돈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이거는 시세의 원리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건이에요. 관건. 시장에 여러분이 진입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이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자가 됩니다. 근데 거의 태반이 들어오면 돈부터 벌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돈 벌려고 해서 깡통이 났던 거예요. 깡통 나다가 이게 아니다.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깡통 났을 때 나는 일찍 젊은 나이부터 깡통이 났기 때문에 살아났고 좋은 멘토를 찾아다니고 공부해서 살아났고 책을 많이 읽어서 살아났지만 지금 태반의 사람들은 좋은 멘토를 찾지도 않고 좋은 책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돈을 잃으면서 평생 번 돈을 다 날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단 말이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을 잃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주식시장의 사기꾼들에게 돈을 다 뺏기는 거죠. 작전 세력이나 또는 연회원 가입 안 주면 떼돈을 번다고. 전문가 회원 가입할 때도 연회원 가입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안티 많이 생길 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한 달 가입해보고 종목을 이름을 써보세요. 전략대로 한번 가상매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아니면 한 달씩 계속 하세요. 검증도 안 됐는데 막 연회원 막 가입해놓고 말이야. 환불 안 되니까 나중에 막 그냥 환불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다 투자가 잘못이에요. 어차피 돈을 밝히는 사람들 돈은 시장이 어차피 다 잡아먹습니다. 연회비로 다 써도 그놈이야. 빨리 일하러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 아셨죠? 이해가 될 때까지. 전문가 강의 많이 필요 없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 강의만 많이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거 많이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는 눈을 길러야죠.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회원을 가입해놓고도 전문가 공부는 안 해요. 문자로 종목만 달래요. 이해를 못하면 주식이 조정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던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울 때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을 가만히 감지해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인기가 없고 고통스러운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칙칙 쳐졌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좋지 않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배당도 주고 가치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면 한 파스 지나가고 한 5년 파스, 10년 파스를 경험하다 보면 좀 더 이해하게 될 때 금액을 늘려가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초보자 때 금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건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요. 종합지수에 투자하세요. 종합지수. 저는 그거는 찬성해요. 종합지수. 우량주만 모아놓은 거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ETF죠. ETF 사세요. 그 ETF 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상이 하죠. 원금을 깎아먹는 거는 이거만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ETF를 사시라고요. 그냥. ETF 중에서도 수수료가 싸야 돼요. ETF도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어요. ETF가 종합지수보다 못 커요. 무슨 얘기냐면
200종목이 올라가는 것보다 ETF는 성과가 낮은 게 뭐냐면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이 이 종목들을 골라서 담는 거예요. 200종목을 조금씩 좀 고아 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것처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해먹은 종목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0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은 돈 버는 거예요. 200종목 사실 때 이렇게 해먹은 종목은 한 많은 세월 빠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200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200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ETF가 잘못 싸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뒤로 흘러니까 잡아. 이것 그랬지. 시가총액 3종 했던 셀트리온 그렇지. 이런 거 ETF에 단독자 이거 사면 뭐하냐고. 이건 빼고 사야지. 그 다음에 한의약품. 이런 거 ETF 시가총액 상위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ETF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200종목에서 선별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써먹은 종목 빼라는 거지. 시덕한 시대를 해먹은 종목 ETF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시가총액 높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짜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짜야. 책 읽고 전 종목 보고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발품도 팔고 오프라인 강의할 때 와서 강의도 듣고 종목도 받아가고 또 외부 카페에 종목도 무료 추천도 있으니까 가서 받아가고 그리고 이걸 이제 4학년 방에 넣는 것들이지만 아주 소수만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을 믿는다. 바닥에서 말해요. 아주 고통스러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시세의 원리를 공부한 사람들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보면 이거 다 감이 자료인데요. 훌륭한 투자자는 직관력이 있고 관습이나 인습으로부터 자유롭고 여러분들 또는 행동이 빠른 투자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는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혼자 걷는다고 한다. 이제 고독한 사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미없어요. 부자가 되는 길도 내가 연구해봤더니 부자가 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재미없는 일 하셔야 돼요. 재미없는 공부하셔야 돼요. 재미없는 정보를 장기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잃을까요? 재미있을 때 들어가시거든요. 재미있는 종목을 사거든요. 재미있는 강의를 듣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봐요.